저는 그 순간들을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작은 선물, 세심한 배려, 짧은 침묵 속의 온기, 그 모든 것이 사랑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사랑을 가장한 접근이었고, 저를 향한 다정함은 치밀하게 계산된 수법이었습니다. 외로움은 때로 눈을 가립니다. 제 이름은 이도연입니다. 올해 66살, 이제는 젊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나이가 되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설렘과 외로움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어느덧 3년, 그 공백은 생각보다 길고 깊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살아왔던 세월은 어느 순간 멈췄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꾸리며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주말이 되어야 얼굴을 비칠 뿐 평일의 하루는 너무나 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오늘 하루. 누구와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한 물음이었고 그 대답은 늘 불확실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전등을 켜도 고요함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소음보다 더 크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도 습관처럼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둔산동 아파트 뒤편의 작은 공원, 은행나무들이 늘어선 길은 계절마다 색이 달랐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같은 무채색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라보다 보면 시간이 조금은 빨리 흐르는 듯 했지만 실은 마음속 허전함이 더 선명해질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리면 혼자라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역시 아무 기대 없이 앉아 있었는데 제 옆자리에 누군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낯선 기운은 쉽게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표정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한지훈, 64살이라 했습니다. 자신을 전직 공기업 근무자라 소개했고 은퇴 후 혼자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특별히 중요한 정보일 리는 없었지만 목소리에 배어있던 안정감이 제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오랜만에 건네받는 관심은 예상보다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부드러웠고 그 따스함 속에서 저는 순간적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같은 공원에서 또 마주쳤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시간, 같은 벤치였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와 나누는 인사는 짧았고 대화도 단순했지만 그 짧음 속에서 묘한 위안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 싶어 하고 또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 평범한 진실을 그와의 작은 만남을 통해 새삼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근처 카페에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오랫동안 쌓아둔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세월, 혼자가 된 뒤의 허전함, 아이들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속마음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짧게 미소를 지으며 제 이야기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태도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감정을 일깨웠습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었고 저는 제 나이를 잊은 듯 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자주 만났습니다. 공원 산책길, 동네 문화센터, 그리고 카페. 같은 공간이었지만 그와 함께라면 풍경은 달랐습니다. 그와 걷는 길은 덜 외로웠고 그와 마시는 차는 더 따뜻했습니다. 저는 점점 그의 곁에서 안정을 찾게 되었고 그가 내 삶에 스며드는 과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세심함은 작은 일상에서 드러났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흘리듯 말한 적이 있었는데 다음 날 그는 파스를 사와 제 손에 건넸습니다.
미술 전시회 이야기를 한번 꺼냈을 뿐인데 곧 티켓을 준비해 주기도 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약 봉지마다 메모지를 붙여주며 헷갈리지 않도록 도와주었고 휴대폰에 건강관리 앱을 설치해 약 먹는 시간까지 챙겨주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고맙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작은 배려들이 제 생활 깊숙이 파고드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우산을 함께 쓰고 걸어오는 길, 바람 때문에 제 어깨가 젖자 그는 주저없이 자기 코트를 벗어 제 위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빗방울 속에서 느껴진 따뜻한 체온은 제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집 앞에 다다를 때 그는 코트를 다시 걸쳤지만 짧은 그 순간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에게 지켜지고 있다는 감각, 그것이 제 인생에서 처음 찾아온 듯한 벅찬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들을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작은 선물, 세심한 배려, 짧은 침묵 속의 온기, 그 모든 것이 사랑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사랑을 가장한 접근이었고, 저를 향한 다정함은 치밀하게 계산된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외로움은 때로 눈을 가립니다. 오랜 세월 혼자 버텨온 제 마음은 작은 온기에 쉽게 무너졌고, 저는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와의 만남이 제 일상이 되자 저의 하루는 그가 만들어주는 일정에 맞추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화면에는 언제나 그의 안부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건강 챙기시라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글자를 읽는 순간 하루가 조금은 덜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여놓고 식탁에 앉아 약 봉지를 바라보면 어제 그가 붙여준 색깔 테이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란색은 아침, 노란색은 점심, 빨간색은 저녁을 의미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표시였지만 그 덕분에 저는 약을 빠뜨리지 않고 챙길 수 있었고 그 작은 배려 속에서 누군가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공원에서, 저녁에는 카페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주쳤습니다. 제가 공원 벤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면 그는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마치 약속처럼 굳어졌고 그 약속은 제 하루를 채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조차도 저에겐 위로가 되었고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 삶을 다시 살아있는 듯한 감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는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어느 날 집 현관문이 덜컥거린다고 투정처럼 말한 적이 있었는데 며칠 뒤 그는 작은 공구 세트를 들고 와 경첩을 고쳐주었습니다. 싱크대 배수구에서 물이 새어나온다고 하자 방수 테이프를 사와 말없이 붙여주었고 세탁기 급수 호스가 헐거워졌을 때는 조용히 조여주었습니다. 집안의 작은 불편함들이 그의 손끝에서 하나둘씩 해결될 때마다 저는 마치 가족 같은 보호를 받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혼자서는 버거웠던 일들이 그의 손길로 쉽게 정리되는 것을 보며 저는 점점 더 그의 존재에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은 자연스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는 늘 실용적인 이유를 들어 새로운 방식을 권유했습니다. 건강 앱에 이어 은행 업무까지 휴대폰으로 처리하면 더 편리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여전히 창구를 직접 찾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며 거절했지만 그는 제 계단 오르내림을 걱정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에 무리가 간다며 위험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합리적이었고 그의 걱정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그가 권하는 대로 은행 앱을 설치했고 비밀번호와 인증 방법까지도 그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선택이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제 재산의 열쇠를 그의 손에 건네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제 삶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준다는 사실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휴대폰 속 저의 일상은 이제 그의 손길로 정리된 질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알림은 약 복용 시간, 병원 예약, 납부일, 그리고 소소한 일정까지 빠짐없이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질서 속에서 안정을 느꼈고 그 안정은 다시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서로의 삶을 정리해주고 보살펴주는 것이라 여겼으니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로맨틱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비 오는 오후 좁은 우산 아래서 그의 어깨와 제 어깨가 가까워지던 장면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바람의 빗물이 제 옷에 스며들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코트를 벗어 제 위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 온기는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고 저는 그 기억을 곱씹으며 잠들곤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작은 상자를 내밀며 반지를 꺼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진주가 박힌 은은한 반지였는데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며 부담 갖지 말라는 그의 말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움직였습니다. 제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지던 순간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두근거림이 되살아났고 저는 그것을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함께한 여행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제주도로 떠나자고 제안했고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동의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그의 곁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숙소 테라스에서 와인을 나누며 달빛을 바라보던 그날 밤 바다 위로 은빛이 번지고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올 때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얹혔습니다. 말없이 이어진 온기 속에서 제 마음은 더 깊어졌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진정한 동반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들은 동시에 저를 무장해제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집안 서랍을 열던 그의 손길, 휴대폰 속 깊이까지 파고들었던 그의 설정, 은행 앱을 대신 다루던 그의 익숙한 움직임, 그 모든 것은 사실 경계해야 할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것들을 애정의 표현이라 믿었습니다. 사랑은 경계와 의심을 멀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저는 몸속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주말 모임을 빠지고 전화에도 자주 응답하지 않으면서 저는 가족보다 지훈 씨와의 시간을 우선시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변화를 불안하게 바라봤지만 저는 그 불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 외로움을 알지 못했고 제가 느끼는 행복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훈 씨는 제 침묵까지도 들어주었고 작은 한숨조차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제 마음을 확실히 그의 쪽으로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저의 의지와 생활의 무게를 그의 어깨에 실었습니다. 그 선택이 의존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고, 늦게 오는 사랑이 오히려 더 깊을 수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저를 덫속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자 제 생활은 점차 그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의 안부였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도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지훈 씨의 목소리와 글자가 장식하면서 저는 그가 없이는 일상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과 설렘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곧 생활 전반을 지탱하는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배려는 여전히 세밀했습니다. 병원에 진료를 가야 하는 날이면 그는 먼저 시간을 확인해 두었고 제 곁에서 의사의 설명을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약국에 들러 약을 받아주었고 집에 도착하면 약 봉지마다 표시를 붙여주었습니다. 식탁 위에 줄지어 놓인 약 봉지들을 바라보면 저는 단순한 의무감이 아닌 따뜻한 보살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제 건강을 챙겨준다는 사실, 그것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크게 경험하지 못했던 세심한 관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관심을 사랑이라고 받아들였고 제 마음은 더욱 확신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작은 이상함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주방에서 커피를 끓이고 돌아왔을 때 그는 제 서랍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곧 리모컨을 찾고 있었다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순간 의심이 스쳤지만 그의 부드러운 미소와 태연한 말투에 금세 잊혀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그는 제 개인적인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는 그 의심을 의도적으로 외면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찾아온 다정함은 의심을 무디게 만들었고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휴대폰에는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기능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설정이 바뀌었습니다. 건강 앱은 물론 은행 앱과 일정 관리, 심지어 비상 연락처까지도 그의 권유대로 정리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연락처는 그대로였지만 비상시 가장 먼저 연락이 가야 한다는 이유로 그의 이름이 가장 위에 올려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제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설명해 준 그의 논리가 합리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변화가 결국 제 생활을 그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로맨틱한 제스처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진주가 박힌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싼 물건이 아니라며 그저 저를 생각하며 준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지던 순간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두근거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거울 속 제 모습은 마치 소녀처럼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그 반지는 저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에게도 똑같이 건네졌던 흔한 미끼였다는 사실을요. 함께 떠났던 여행도 제 마음을 단단히 묶어두었습니다. 제주도의 바닷바람, 파도 소리, 그리고 별빛이 내려앉은 밤하늘 아래에서 나눈 잔잔한 순간들은 오래도록 제 안에 남았습니다. 그는 제 사진을 열심히 찍어주었고 제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진심이라고 굳게 믿었고 그 순간만큼은 외로움이 제 삶에서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행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신뢰를 더 깊게 쌓아 올려 훗날 돈을 요구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를 진정한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저의 변화를 눈치챘고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노인들을 노린 사기꾼이 많대요. 아이들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운한 마음이 더 앞섰습니다. 제 행복을 축하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의심과 경고만 늘어놓는 아이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에 비해 지훈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작은 한숨조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저를 더욱 그의 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함께 살자는 제안을 꺼냈습니다. 나이 들어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은 여러모로 복잡하니 단순히 동거하며 서로 의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그 제안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혼자 사는 집의 적막함과 외로움이 떠올랐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그 공간이 따뜻하게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제안은 사랑을 빙자한 수단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내주었습니다. 생활의 작은 결정부터 경제적인 부분까지 그의 말이 곧 저의 판단이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고 지훈 씨는 제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제 하루는 그의 안부로 시작해 그의 목소리로 끝났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할 수 있다고, 외로움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그 확신이야말로 그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음을요. 지훈 씨와의 관계는 어느새 제 생활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 예약부터 공과금 납부, 심지어 장을 보러 나가는 사소한 일까지도 그의 의견을 먼저 물으며 살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지난 세월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던 탓일까요? 그의 손길과 말 한마디에 기대는 것이 점점 익숙해졌고 저는 그 익숙함을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의존이었고 그 의존이야말로 그가 원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무거운 얼굴로 제 앞에 앉아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고 아직 갚지 못한 빚이 남아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고 저는 그 고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외로움과 그의 아픔이 겹쳐지는 듯 느껴졌고 그래서 더더욱 그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했지만 그 부정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서로의 짐을 나누는 것이라 여겼으니 저는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훈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앞차에 임산부가 타고 있었고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습니다.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험으로는 당장 처리가 어렵고 지금 바로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은행 앱을 열어 송금 절차를 밟았습니다. 손끝이 떨려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잘못 눌렀지만 결국 송금이 완료되자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 후부터 그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병원에 있다고 했지만 제가 직접 찾아가겠다는 제안에는 오지 말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복잡해서 그렇다고 믿었지만 점차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을 때 응급실에는 그런 사고 환자가 접수된 기록이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다정함, 배려, 로맨틱한 순간들, 그것들이 모두 나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서를 찾았을 때 담당 경찰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 그의 본명도 다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전직 공무원이라는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반지, 함께 떠났던 여행, 기념일의 편지, 그 모든 것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반복되었던 수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아팠지만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상처는 훨씬 더 깊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사람 보는 눈과 판단력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우산을 펴지 않은 채 그대로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물과 뒤섞여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쉽게 속았는지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저의 어리석음 때문만이 아니라 외로움을 악용한 자들의 잔혹한 수법 때문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연극을 이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저는 며칠 동안 집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사건이 명백히 사기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건네준 자료는 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지훈 씨의 본명은 전혀 다른 이름이었고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여온 전과자였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가명만 여러 개였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상황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경찰은 돈의 상당 부분이 이미 여러 계좌로 흩어져 회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금전적 손실보다도 무너진 신뢰가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에도 사건이 보도되었고 공범 몇 명까지 함께 잡히면서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장면을 저는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공범들도 각각 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판결이 제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스스로를 자책했고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속았던 사람들이 많았고 우리 모두가 외로움이라는 공통된 약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더 이상 제 경험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지관과 경로당을 돌며 제 이야기를 강연 형식으로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사례를 들은 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비슷한 사람이 나를 접근했는데 경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저는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제 아픔이 다른 누군가를 지켜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나이와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위기 상황에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가 때로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저의 실수와 상처가 다른 분들의 경고등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두려움보다는 교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습니다.